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경제 고민을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경제 해우소입니다. 새해의 설렘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요동치는 시장 상황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결실을 거두어야 할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어르신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원금을 지키면서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긴 호흡으로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 후반전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채권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5070 세대에게 가장 든든한 경제적 구명보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냉정한 진실은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산의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주식시장의 빨간색, 파란색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어떤 종목이 내일 당장 오를지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정작 노후를 준비하는 영리한 투자자들은 숫자가 아닌 계약의 무게를 계산합니다. 그 계약의 정점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국가나 기업이 발행한 차용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는 그 증서와 본질이 같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가는 주체가 믿을 수 있는 국가나 거대 기업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은행 예금과 채권의 차이를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은행 예금은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라면 채권은 내가 직접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중간에 은행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빌려주니 당연히 그 대가로 받는 이자가 예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을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채권자, 즉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채권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면가입니다. 만기 때 돌려받을 원금을 말하며 보통 만원 단위로 발행됩니다. 두 번째는 표명금리입니다. 흔히 쿠폰이라고 부르는데 발행할 때 약속한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 4%라고 적혀 있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은 그 약속된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입니다.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날짜입니다. 이 세 가지만 명확히 확인해도 여러분은 채권 투자의 기본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채권은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수익을 안겨줍니다. 주식은 그 회사가 대박이 나야 돈을 벌지만 채권은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은퇴 세대에게 채권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자, 이제 채권이 무엇인지 기초를 닦았으니 이제는 채권으로 어떻게 돈을 불리고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 투자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익 구조의 두 얼굴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채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여러분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때로는 안정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문가의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자 수익, 즉 현금 흐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표명금리에 따라 약속된 날짜에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이자를 말합니다. 2026년 오늘날처럼 물가가 높은 시대에 은퇴 후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고정적인 수입일 것입니다. 채권의 이자는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제2의 월급이 됩니다. 주식 배당은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지만 채권의 이자는 발행 주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5070 세대가 채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자가 얼마 들어오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주는 심리적 평온함은 노후 투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채권 투자의 꽃이라 불리는 매매 차익, 즉 자산 증식의 기회입니다. 많은 분이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서 이자나 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채권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가진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원리입니다. 이 개념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 7% 이자를 주는 채권을 1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서 이제 시장에 새로 나오는 채권들은 이자를 5%밖에 안 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채권을 사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5%를 주는 새 채권보다 여러분이 가진 7%짜리 금태두른 채권을 사고 싶어 할 겁니다. 너도 나도 여러분의 채권을 사겠다고 줄을 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1만 원에 샀던 채권의 가치는 시장에서 1만 1,000원, 1만 2천 원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자와는 별개로 자산 자체가 불어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식은 가격이 떨어지면 회복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지만 채권은 만기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설령 금리가 올라서 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잠시 떨어졌더라도 그냥 만기까지 꾹 들고 있으면 국가나 기업은 처음에 약속했던 원금 1,000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즉, 금리 하락기에는 시세 차익을 덤으로 챙겨서 좋고, 금리 상승기에도 만기까지 버티면 원금과 이자를 온전히 챙길 수 있으니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무적의 자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자와 매매 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는지 이해하셨나요? 2026년에 거친 경제 바다에서 우리가 어떤 채권을 골라야 할지,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의 각기 다른 성향에 맞춘 맞춤형 채권 분류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70대인지 혹은 아직 현직에 있는 50대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수익 구조를 확실히 이해했으니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보석을 골라내야 할지 구체적인 분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채권은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우리 5070 시리즈에는 연령대와 자산 성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공채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의 신용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원금과 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이제는 자산의 증식보다 수비가 훨씬 더 중요한 70대 어르신들에게는 국공채가 그 어떤 예금보다 든든한 금고가 되어줄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나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공채는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성질이 있어 여러분의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단 1원의 원금 손실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량 회사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같은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용등급인데 우리 5070 세대는 반드시 AA 등급 이상의 채권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사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보다 조금 더 위험이 있는 대신 그 대가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는 너무 짜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주식을 하기엔 밤잠을 설치게 된다고 하시는 오봉취형 은퇴 준비자나 직장인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2026년의 금리 환경에서는 이런 우량 회사채들이 연 4%에서 5%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회사채를 예금의 강력한 대안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회사채는 해당 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봐야 하기에 개인이 일일이 분석하기 어렵다면 신용등급이라는 지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국채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패권국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2026년 오늘날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왜 미국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달러라는 화폐의 힘 때문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기서 바구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화폐이기도 합니다. 내 자산이 모두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오를 때 엄청난 환차익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일종의 보험을 든 채권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안정적 분산과 달러 확보를 원하는 스마트 시니어라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미국 국채로 채워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맞는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를 구했다고 해서 훌륭한 요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채권들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5월에 내야 할 세금이나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천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도 누구는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누구는 단 1원도 내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실전 투자의 핵심인 ISA와 연금저축을 활용해 채권 수익을 극대화하는 나노 단위 가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 앱을 열어 실제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좋은 채권을 고르는 눈을 가졌으니 이 보석들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2026년 오늘날 투자의 성패는 수익률 그 자체보다 세금 방어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권 이자가 높게 나와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국가가 15.4%라는 이자 소득세를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전천만 원의 수익이 나면 154만 원이 내 손을 떠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5070 세대에게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절세 주머니인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먼저 중개형 ISA를 활용한 채권 투자법을 나노 단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앱을 켜고 메뉴창에 채권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장외채권 혹은 장내채권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국채나 우량 회사채를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의 가장 큰 매력은 손익동산입니다. 주식에서 손해를 보고 채권에서 이자를 받았다면 이 둘을 합쳐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게다가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무려 4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긴 수익에 대해서도 9.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2026년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자산가분들에게 이보다 더 영리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활용한 채권 투자입니다. 이 계좌들의 특징은 개별 채권을 하나하나 직접 살 수는 없지만 수십 개의 채권을 묶어놓은 채권형 ETF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70 세대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오덱스 종합채권 AA 이상 액티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우량 채권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으로 마치 거대한 채권 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적어 은행 예금처럼 편안하게 들고 가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ACE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입니다. 이 종목은 금리 하락기에 큰 수익을 노리는 장기 채권 상품입니다. 뒤에 붙은 H는 환해지가 되었다는 뜻으로 달러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미국의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에만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만기 매칭형 ETF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25 심 회사차에 같은 상품인데요. 이름 뒤에 붙은 숫자가 2025년 10월이 만기라는 뜻입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은행 예금처럼 확정적인 수익률을 거의 그대로 챙길 수 있어 복합적인 매매가 싫은 분들에게 디지털 예금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절세 계좌들을 써야 할까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이것이 2026년 우리 5070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건보료 인상의 주범이 되지만 ISA나 연금저축 안에서 불어나는 자산은 인출 전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분류됩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건보료로 다 빠져나가는 비극을 막으려면 이 절세 계좌들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전 가이드까지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면 수익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위험성도 정직하게 알려드려야겠죠. 채권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5070 세대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위협하는 초정밀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투자의 방어선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채권 투자의 화려한 수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라면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5070 세대의 자산은 청년들의 자산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의 큰 실수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초정밀 리스크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지켜낼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2026년에 거친 시장 환경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신용 위험입니다. 채권은 차용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빌려간 주체가 약속한 날짜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즉 부도가 날 위험을 뜻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신용등급이라는 지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채권을 고를 때 상품 설명 옆에 붙어 있는 알파벳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BUA부터 DG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5070 세대는 무조건 AA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에만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이자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등급이 낮은 비우량 채권, 이른바 하이힐드 채권에 손을 대는 것은 노후 자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률 1%를 더 받으려다 원금 100%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금리 변동이 심하고 경기 상황이 급변할 때는 기업의 기초 체력이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튼튼한 대기업이나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수비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금리 위험입니다. 앞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만기, 즉 듀레이션입니다.
만기가 10년, 30년씩 남은 장기 채권은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주식처럼 출렁거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70대 어르신이라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기 채권보다는 만기가 1년에서 3년 사이인 단기 채권 위주로 투자하시길 추천합니다. 단기 채권은 금리가 올라도 가격 하락폭이 매우 작고 만기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원금을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내가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채권 중에는 사고 싶을 때 바로 사고,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없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주식처럼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채권을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개별 채권도 좋지만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채권형 ETF를 일정 비중 섞어서 가져가시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2026년의 시장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많으므로 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아무리 신용등급이 높은 삼성전자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도 한 종목의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채 30%, 우량회사채 40%, 미국 국채 30% 이런 식으로 성격이 다른 채권들을 나누어 담으십시오. 이렇게 나누어 담는 것만으로도 특정 국가나 기업의 위기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수많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나침반 삼아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가격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세운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인내심이 결국 부자를 만듭니다. 채권 투자는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막연하게 채권이 좋다, 안전하다는 말보다 내 통장에 실제로 매달 얼마가 찍히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죠. 2026년 오늘 1억 원이라는 자산을 이 채권이라는 바구니에 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가진 60대 은퇴자 김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선생님은 자산의 40%인 4천만 원을 국고채에 투자했습니다. 2026년 현재 국고채 금리가 연 3.5%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1년에 14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신용등급 AA급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했습니다. 회사채는 국채보다 이자가 높으니 연 4.5% 정도를 기대할 수 있죠. 여기서 1년에 1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천만 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 ETF에 담았습니다. 환율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연 5% 수준의 분배금을 기대한다면 여기서 1년에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140만 원, 180만 원, 100만 원을 모두 더하면 1년에 총 42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5만 원 정도의 현금이 김 선생님의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게 됩니다. 에게 1억이나 넣었는데 겨우 35만 원이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세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이 돈을 받았다면 매달 약 5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떼고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쥐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ISA와 연금 저축을 활용하면 이 세금을 온전히 내 주머니에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35만 원은 주가 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계약에 의해 보장된 아주 단단한 현금입니다. 2026년 현재 각 증권사는 우리 5070 세대를 모시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채권 매수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처음 채권을 사는 분들에게 축하금을 주는 이벤트가 넘쳐납니다. 특히 모바일 앱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채권 상담과 매수를 도와주는 전용 라인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남들은 몰라서 못 챙기는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1억 원을 옮기기만 해도 수십만 원의 현금을 주는 증권사도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안 줍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만약 김 선생님이 매달 들어오는 35만 원을 당장 생활비로 쓰지 않고 다시 채권 ETF에 재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에 금리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5년 뒤 김 선생님의 계좌는 원금 1억 원을 훨씬 상회하여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원금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자산이 스스로 자라나는 이 선순환의 구조, 이것이 바로 채권 투자가 선사하는 최고의 노후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투자는 남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옆집 철수가 주식으로 2배를 벌었다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철수가 2배를 벌 때 지불한 위험을 우리는 채권을 통해 평온함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시장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원칙을 믿으십시오. 우량한 채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계좌에 쌓이는 이자는 여러분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한 보상이며, 이제는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증권사 앱을 켰을 때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숫자와 용어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하는지 그 실전 체크리스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앱을 켜자마자 당황하시는 이유가 평소에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채권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오늘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발행 주체의 이름과 신용등급입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우리 5070 세대는 무조건 AA 등급 이상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이름 뒤에 붙은 이 등급이 바로 그 회사가 돈을 떼먹지 않을 확률을 나타내는 성적표입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표면금리와 매수 수수료를 포함한 세전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표면금리와 은행의 예금금리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표면금리는 발행할 때 정해진 이자율이고,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은 내가 채권을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은행 수익률 개념의 만기 수익률을 보셔야 합니다. 앱 화면에 크게 적힌 숫자보다는 상세 정보에 적힌 만기 수익률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진짜 수익률입니다. 세 번째는 만기일입니다. 채권은 만기가 되기 전에도 시장에 팔 수 있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제값을 못 받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1년 뒤에 쓸 돈인지 아니면 3년 뒤에 손주 대학 입학금으로 쓸 돈인지 그 목적에 맞춰서 만기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의 시장 상황에서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당위 채권이 변동성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자 지급 방식입니다. 채권은 이자를 주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이표채가 있고,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 복리채도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3개월마다 이자가 들어오는 이표채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금 흐름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잔존 수량입니다. 사고 싶은 채권을 찾았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못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한 종목만 고집하지 마시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우량 채권으로 눈을 돌리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담으셨다면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앱 메뉴에서 금융상품 또는 채권 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장외채권 매수라는 메뉴를 찾으십시오. 장외채권은 증권사가 미리 사둔 채권을 우리에게 소매로 파는 개념이라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리스트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채권을 발견하면 클릭하세요. 앞서 배운 신용등급과 수익률, 만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투자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이자와 만기 시 수령 금액이 화면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이 노후에 받을 확정된 결과물입니다. 2026년의 기술은 이렇게 편리합니다. 예전처럼 은행 창구에 앉아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10만 원, 100만 원 소액으로 먼저 연습해 보십시오. 돈이 내 통장에서 나가고 실제로 채권이라는 자산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채권을 모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소음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마르지 않는 자산의 샘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 외에 금리 하락이라는 파도를 타고 수익을 확정 짓는 매도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만약 시장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채권의 가격은 아까 배운 공식대로 무섭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5070 세대 여러분께 현명한 중간 지점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 채권의 가격이 올라서 얻을 수 있는 매매 차익이 앞으로 2년이나 3년 동안 받을 이자 총액보다 크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에 산 채권이 금리 하락 덕분에 예외 1,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원의 수익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 채권의 1년 이자가 400원이라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2.5년치의 이자를 미리 당겨받은 셈이 됩니다. 2026년의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확정된 수익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 이것이 노후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챙긴 수익은 다시 현금으로 보유하며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배당 성장 ETF 재투자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와 매매 차익을 그냥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씨앗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연금 공장 가동하기라고 부릅니다. 채권 이자가 들어오는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 돈으로 주식시장의 귀족주라 불리는 배당 성장 ETF를 한 주씩 사 모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배당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은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배당금도 매년 늘려줍니다. 채권이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서 배당주라는 열매 맺는 나무를 심는 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은 여러분의 원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뿌리가 되고 거기서 나온 이자가 다시 주식을 사서 배당을 키우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2026년의 고물가 시대에 내 자산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자로 살 수 있는 주식이 한두 주에 불과하겠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 주식들이 내뿜는 배당금이 다시 채권 이자와 합쳐져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마르지 않는 자산의 샘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복리의 마법을 누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의 의료기술과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 60대인 분들도 앞으로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0년은 자산이 수십 배로 불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채권의 안정성과 배당주의 성장성을 결합한 이 전략을 실천해 보십시오. 시장이 폭락할 때는 채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 줄 것이고, 시장이 오를 때는 배당주가 여러분의 계좌를 화려하게 꽃피워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채권의 기초부터 실전 매수, 그리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고차원의 전략까지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길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발 변수를 만납니다.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경제의 변수들과 특히 환율이 채권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율이라는 파도를 어떻게 타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달러 환율과 채권의 상관관계 그리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국채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안개 속이고 이럴 때 달러라는 안전자산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미국 채권에 투자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채권 이자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내 수익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환노출형과 환해지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환노출형은 말 그대로 환율 변동에 내 자산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채권 가격도 오르고 달러 환율도 오르면 수익이 두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환해지형은 환율을 고정해두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오로지 미국 채권의 가격 변화와 이제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죠. 2026년 오늘날처럼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저는 우리 5070 세대에게 자산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담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으로 미국 채권을 담는다면 환노출형에 유리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율은 치솟게 마련인데 이때 환노출형 채권은 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해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이미 너무 높아서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판단된다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환해지형 상품을 고르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전문가들의 전망을 꼼꼼히 챙겨보며 이 비중을 조절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5070 세대 중에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부담이죠. 채권 투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2026년의 절세 전략 중 핵심은 바로 저쿠폰 채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쿠폰 채권이란 발행 당시 이자율은 낮지만 현재 시장에서 아주 싼 가격에 거래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왜 이게 유리할까요? 우리나라 세법상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만
채권 가격이 올라서 얻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자는 조금만 받아서 세금 부담을 낮추고 대신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들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밀 노트입니다. 또한 ISA 계좌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현재 IS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채권을 굴리면 매번 이자가 나올 때마다 세금을 원천 징수해가지만 ISA 계좌 안에서 만기 때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돈을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그 세금까지 내 자산으로 활용해 이자를 낳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아 불안하시다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여러 해로 분산시키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을 나누어 사서 특정 연도의 수익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2026년에는 3천만 원, 2027년에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자와 원금을 받는 시점을 조절하면 건보료 폭탄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환율 대응과 절세 전략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5070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궁금증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채권을 지금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들, 그리고 자녀에게 채권을 증여할 때의 꿀팁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경제해우소 채널을 통해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5070 세대가 채권 투자를 하며 마주하게 되는 실전 고민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산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서 손절해야 할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산 채권이 국가나 우량기업이 발행한 것이라면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주가가 반토막 난 채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채권은 망이라는 정해진 약속이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서 채권의 현재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처음에 약속했던 원금 1,000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받게 됩니다. 즉, 채권에서의 마이너스는 내가 중도에 팔지만 않는다면 실제 손실이 아닌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노후 자금은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되는 자산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자녀나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채권이 도움이 될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과 증여는 많은 은퇴 세대의 큰 숙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은 증여의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저쿠폰 채권을 활용해 보세요. 자녀에게 현금을 그냥 주는 것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 우량 채권을 사서 증여하면 증여세 산정 시 현재의 낮은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액면가 그대로의 원금을 받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묘수가 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된 ISA나 연금 계좌에서 이런 채권들을 하나씩 모아주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최고의 교육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6년에 남은 기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금리의 변동성이 점차 잦아들며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고금리의 막차를 탈 수 있는 시기이면서도 향후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갈 때 채권 가격 상승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채권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여러분의 통장에 쌓이는 것을 보며 느긋하게 시장을 관람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채권의 기초부터 실전 전략, 그리고 절세 비법까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에 준비된 투자자이십니다. 5070 세대에게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평생 흘린 땀의 가치를 지키고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유의 수단입니다. 채권은 그 자유를 지켜줄 가장 단단하고 정직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증권 앱을 깔고 생소한 용어들에 당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열정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이 영상을 찾아봐 주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경제해우소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쉬운 언어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2026년 투자를 마무리하는 핵심 요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보시죠.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2026년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5070 투자자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지침과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투자는 결국 기술의 영역을 넘어 인격과 철학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흔들리는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켜내는 인내와 평정심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경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기술이 상상을 초월해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노후와 그 노후를 지탱하는 자본의 원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자라며 안전하게 지킨 자가 최후에 웃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10계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수익률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1%의 추가 수익을 위해 원금의 10%를 거는 도박은 우리 세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둘째, 신용등급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AA- 이상의 우량 채권이라는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셋째,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국채와 회사채, 그리고 미국 채권을 적절히 섞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가 주는 선물인 IS와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세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 수익입니다. 다섯째, 만기를 여러분의 인생 시계에 맞추십시오. 3년 뒤에 쓸 돈을 30년짜리 채권에 묶어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들어오는 이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꼬박꼬박 재투자되는 이자는 훗날 거대한 복리의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일곱째, 시장의 소음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채권 가격이 잠시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덟째, 환율이라는 변수를 공부하십시오. 달러는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 훌륭한 보험이 됩니다. 아홉째, 건강보험료와 세금이라는 숨은 비용을 항상 계산하십시오. 내 입에 들어오는 진짜 수익은 세금과 건보료를 뺀 나머지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오늘 시작한 공부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 5070 세대에게 위기이자 기회의 해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깊어지면서 노후 자산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고 동시에 금융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훨씬 쉽고 저렴하게 좋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증권사 앱을 만져보고 이 단돈 몇만 원이라도 직접 채권을 사보면서 느껴지는 그 감각이 여러분을 진정한 자산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손주들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쥐어주며 배우자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미래,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절세 계좌와 그 안에 담긴 우량한 채권들이 현실로 만들어줄 미래입니다. 주식시장의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묵직한 닻이 되어주는 채권처럼 경제 해우소도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평온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언제나 이 자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나면 창밖의 풍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은 이제 채권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6년의 남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안겨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배당과 이자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경제 해우소는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위험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